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따끈따끈한 북한 이야기를 발빠르고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두고두고 클릭해서 즐겨찾기 하고 싶은 유쾌한 북한 이야기 여러분의 북막! 네, 이번 주 단박톡에서 저희와 함께 토크를 나눠주실 분은요. 남북 관계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과 전문성, 게다가 재미있는 입담까지 겸비하신 분입니다. 바로 국가정보원 대북정책실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신 유원대학교 김정봉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지난 2월에 있었고 또 최근에는 북러 정상회담까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한반도 주변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됐죠. 그 이후에 미국과 북한 간의 이제 회담이 잘 안 되니까 네. 네.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까지 가셔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설득을 했고 네. 현재는 저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와중에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고 네. 그래서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또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현재 굉장히 긴박하게 또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북한이 지난 하노이 회담 사실상 결렬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처음 네. 찾은 게 시진핑이 아니라 푸틴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러시아와의 관계가 지금 다시 이게 주목받고 있는데 네, 일단은 북한이 중국에 너무 경제적으로 이제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도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데 워낙 경제적으로 이렇게 의존하고 있으니까 네. 중국에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무역을 다변화하고 해서 네. 경제 의존도를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분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네. 러시아를 가서 북한과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고 네. 또 러시아의 쪽 지원도 좀 받고 또 그다음에 이제 현재 미국과 비핵화 회담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비핵화 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좀 지원을 받으면 미국과 회담할 때 좀 말빨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다음에 총 5시간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됐을까요?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육자 회담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좀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면 해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기분이 굉장히 좀 업됐습니다. 네. 업됐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놀랐어요. 어떤 면이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네. 자,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의미가 정확히 뭐냐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아주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에 그랬군요. 그때는. 네. 그래 그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기분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난 이유는 체제 보장이라는 어떤 급선무도 물론 있지만 또 경협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지금 제재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블라디보스토크 그 인근에 브레야 수력발전소라고 어마어마한 수력발전소가 있어요. 네. 원자력 발전소 10기만큼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생산돼요. 그런데 네. 수력발전소는 물이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전기는 계속 생산되는데 쓸 데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 인구도 별로 없고 네. 공장도 많지 않습니다. 네. 극동 지역이. 그런데 전기는 계속 생산되니까 팔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냥 전기선만 연결하면 그냥 파는 거예요. 돈 되는 거예요. 돈 되는 거예요. 사갈 사람은 북한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러시아는 네. 입장에서는 전기 팔고 짚고 네. 가스관, 송유관 연결하고 짚고 네. 네. 철도 연결하면 완전히 남는 장사거든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이제 푸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했는데 네. 푸틴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빨리 비핵화 좀 해라. 그러면 말이야 우리도 남는 장사고 당신도 남는 장사고 빨리 비핵화해라. 네. 이런 얘기를 푸틴이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서로 윈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북한이 지난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25번 이상 외쳤다 이렇게 나오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얘기는 아무리 제재가 있어도 우리는 우리 자존심을 지키면서 가겠다라는 건데요. 네. 버틸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을까요? 자력갱생을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대외 원조를 거의 받을 수가 없는 상태고 그렇죠. 지하전을 주로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하전 수출길이 이제 유엔제에서 막혔습니다. 돈을 벌려 그러면 가장 쉬운 게
그러니까 많은 자본 투자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게 관광입니다. 아니 뭐 북한의 관광은 대북 제재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관광을 억제하게 되면은 북한에 사람이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네. 인도적 지원 문제라든가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 관광을 그래서 열어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북한 여행사가 20개가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정말입니까? 맞습니다. 자, 일단은 구글에 들어가서 네. 노스 코리아 투어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은 한 20개 나옵니다. 구글에다가 맞춰서 네, 나와요? 나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네. 외국인들이 하필이면 왜 북한 여행에 호기심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까? 중국 사람들 또는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는 네. 자기들이 옛날에 스탈린 체제에서 네. 또는 저 중국 사람 같으면 모태동 체제에서 네네. 각 건물에 이제 이 현수막이 막 나붙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구호가 많이 써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각 곳에 보면 전부 다 지도자의 그 우상화 동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북한에 가면 그걸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옛날 향수를 느낄 수가 있어서 관광을 하려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기한 나라입니다. 그렇긴 하죠. 아주 신기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하죠. 네. 초등학생만 돼도 조그만 애들이 전부 다 노래를 불러가면서 열 맞춰서 걸어가고 네. 옷도 똑같이 입고 네네. 그런 게 신기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방 사람들도 네. 1년에 한 5천 명 정도가 북한을 방문합니다. 네. 중국 관광객들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뭐, 얼마나 가는 건가요? 북한이 1년 동안에 이제 외국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게 한 10만 명쯤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5천 명이 이제 저 서방권 사람이고 나머지 9만 5천 명이 중국 사람입니다. 거의 대다수네요.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저희 명동만 가도 그렇게 중국에서 여행 온 사람들 많은데 네. 북한에까지 그렇게 중국의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였는데 작년 3월 달에 네네. 김정은 위원장하고 시진핑 주석이 첫 번째 정상회담을 했어요. 네. 그 정상회담하고 중국이 북한을 돕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아마도 그 내용 자체가 네. 관광객을 대규모로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었던 것 같아서 그 이후부터 관광객이 2배 늘어납니다. 하루에 1,000명 정도 가다가 네. 네. 중국 사람들이 네. 하루에 1,800명으로 늘어납니다. 거의 2배 정도 거의 늘어났으니까. 2배네요. 네. 그 정도 늘어났죠. 일단 사진이 좀 눈에 가네요. 그러네요. 어딘가요? 막 한강인가요? 주체사장탑이고 대동강입니다. 아 대동강이에요? 네. 한강 아니고요. 자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은 무조건 패키지 여행만 된다고 하던데 자유 여행은 절대 안 되나요? 이게 패키지 여행은 이제 단체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쵸.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 건데 네. 자유 여행은 안 되는데 개인 여행은 될 수도 있는 게 네. 돈을 많이 내면 됩니다.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내면 네, 벤츠 승객차 하나를 주고 네. 그 운전기사가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서 관광 안내를 따라 나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만 그 벤츠가 움직입니다. 네. 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 여행은 아니죠. 자 다음 궁금증은 이겁니다. 외국인들이 북한에 여행 가면 어디를 주로 다니게 되나요? 맞아요. 이거를 특별히 자료로 준비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자료면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여행자들의 여행 후기로 유명한 인터넷 여행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일명 외국인들이 뽑은 북한의 관광지 탑 10 함께 보시죠. 오. 자, 이렇게 10개를 꼽아봤는데 한번 볼까요?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노동당 창건 기념비, 개선문, 김일성 광장, 비무장지대 판문점, 만수대, 금수산 기념궁전, 조국 해방정제 승리기념관, 주체사상탑, 평양 지하철까지 이렇게 10개인데요. 승원 씨는 이 중에서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 있어요? 일단 저는 뚜벅이거든요. 그래서 네. 평양 지하철이 어떨까 평양 궁금해요. 지하철. 물론 10이긴 한데 저한테는 오. 굉장히 와닿는 공간이어서 혹시 가보셨습니까? 평양 지하철은 깊이가 한 150m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는 지하철이 그냥 굉장히 실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네네네. 저기는 나름대로 이게 우상화 시설 같은 걸 많이 만들어놨어요. 문화 무슨 저 그림이라든가 조각 같은 걸 많이 붙여놨고 샹들에도 붙여놓고 해서 상당히 호화롭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뭐 명소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북한에서는요,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고도 들었어요. 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현재 네. 북한이 이제 원산 갈마 네. 해양관광지구라고 해서 네. 원산 지구에다 지금 아주 야심적으로 네. 호텔도 짓고
카지노도 짓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마신령 스키장도 있고 음. 그다음에 바로 남쪽에 이제 금강산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유엔 제재가 해제되면 금강산 관계가 재개될 거고 네. 그리고 금강산 관광으로 온 우리 한국 사람들을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까지 데리고 와서 네. 거기서 이어가는. 카지노를 하게 만들어서 아. 돈을 좀 쓰고 가라라고 아. 하려고 이제 거다가 이게 이어지네요. 그렇죠. 서로. 네. 카지노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 스키. 마신령 스키장에 네. 스키도 타게 하고 네.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이제 쭉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결국은 금강산 말고도 우리 국민들이 현재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을 많이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네. 민족인데 왜 중국까지 가느냐. 북한을 해서 이제 올라가라. 그래서 네. 거기다 삼전에다 거대한 그런 그 관광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잠도 자고 백산 관광을 할 수 있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평안남도 네. 양덕군에 온천 관광지구를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도 이제 온천을 하고 이제 관광객들도 온천할 수 있게 현재 이 세 가지 지역을 갖다가 네. 관광 그 컴플렉스로 현재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북한이 진짜로 관광지로서 이름을 전 세계에 떨치려면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앞으로 북한의 개방 정책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가고 개성 관광을 가고 우리 북한 관광을 해봐도 네. 그 관광지 보는 거 이외에 놀거리가 별로 없어요. 즐길 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관광으로 성공하고 싶다면은 네. 바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즐기고 놀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북한 주민들하고 완벽히 차단해놨어요. 거기에 있는 관광 안내원하고도 진솔한 대화도 못하게 만들고 그 주변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만 전혀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관광으로 성공하려고 그러면 놀이시설도 좀 더 확충해야 되고 민간인들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하는 것이 관광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북 제재, 유엔의 어떤 대북 제재도 있고 미국의 대북 제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북한이 개방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크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네.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관련해서 돌파가 마련돼야 됩니다. 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정부가 할 일이 크거든요. 역할이. 네. 우리가 이제 중재자 역할도 좀 해야 되고 또 촉진자 역할도 또 해야 되고 해서 네. 일단은 남북 정상회담을 빠른 시간 내에 개최를 하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을 해서 유엔 제재 돌파구 마련돼야 됩니다. 네. 유엔 제재 돌파구 마련되면 한국과 그 북한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마련될 겁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네. 남북한을 관통하는 철도를 통해서 우리 수출품을 수출하면 네.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쉽고 알차게 남북관계 그리고 이 주변국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 유한대학교 김정봉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